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가 왜 더 이상 단순한 예능이 아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제작자의 선택이 이 프로그램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즌2의 승패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IP 자체가 생존을 걸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예능야구의 연장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웃음과 연출, 소비되는 캐릭터 중심의 포맷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꽃야구는 그 틀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웃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꽃야구는 하나의 IP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극단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끝난 이후 불꽃야구 제작진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가라는 훨씬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순간, 불꽃야구의 모든 움직임은 최강야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출연 선수의 서사 하나, 경기 연출 하나까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내는 더 이상 중립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비교는 시간이 갈수록 불꽃야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멈출 수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선수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시청자의 기억 역시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끊기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선택지가 아니라 과거가 됩니다. 여기서 장시원 PD가 꺼낸 카드는 해외였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탈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계산된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라는 해석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제작 구조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설계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남아 점점 축소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 판 자체를 다시 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불꽃야구는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즌1의 본질은 스타를 소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는 완성된 이름이 아니라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이름들을 통해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 선언은 시즌2를 앞둔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시원 PD의 선택이 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구조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즌2를 앞둔 불꽃야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의 결단을 중심에 놓고 봐야 합니다. 바로 장시원 PD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해외로 나간다는 결정은 시스템이 내린 판단이 아니라 한 제작자가 감당해야 했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작자는 위기의 순간에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소송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고르며 최소한의 리스크만 관리합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그 선택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핵심 자산은 시간이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불꽃야구는 더 이상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됩니다. 가처분 소송 이후 제작진 앞에 놓인 환경은 명확했습니다. 국내에 머무르는 한 모든 기획은 최강야구와의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포맷의 차이, 출연진의 결, 연출의 방향이 아무리 달라도 시청자는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굳이 불꽃야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장시원 PD가 문제 삼은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불꽃야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결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비교의 프레임 안에 갇히는 순간
정체성을 잃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라는 무대를 중립지대가 아닌 전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해외라는 선택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결정은 단기 이벤트를 위한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제작 환경과 경기 무대가 바뀌는 순간 동일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은 느슨해집니다. 이는 분쟁 이후 IP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완충장치가 됩니다. 동시에 제작 구조 측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왜 해외냐가 아니라 왜 지금이냐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즌을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각 내서 증명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몇 경기, 몇 명의 선수, 제한된 이야기. 이 방식은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성공했을 때는 어떤 예고편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이 전략은 제작자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장시원 PD는 한 번의 승부로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대신 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성공하면 확장하고 실패하면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구조. 이 양쪽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설계가 바로 이번 시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무모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외 촬영, 장기 체류, 모험, 법무 대응, 국제 중개 인프라.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불꽃야구의 다음 시즌은 애초에 소규모로 설계될 수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장시원 PD의 결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무대를 선택했는지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해외라는 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중국 리그가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이 무대가 불꽃야구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라는 선택이 결정된 이후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하필 중국 리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선택은 직관적으로 보기에 의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계산된 판단입니다. 일본은 지나치게 폐쇄적입니다. 리그 구조 자체가 외부 제작진과의 협업에 거의 열려있지 않고 촬영과 편집, 콘텐츠 재가공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완성된 시장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완성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서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불꽃야구가 원하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증명이었고 일본은 그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반대의 이유로 제외됩니다. 시스템은 열려있지만 비용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큽니다. 장기 체류 비용, 보험, 법률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 논리에 완전히 잠식된 환경. 이 무대에서는 경기 하나, 장면 하나가 프로그램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꽃야구가 실험하기에는 너무 비싼 무대였습니다. 중국 리그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경쟁은 충분히 치열하지만 일본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미국처럼 자본 논리에만 지배되지도 않습니다. 촬영 환경, 협업 가능성, 그리고 국제 스카우트 노출이라는 요소가 동시에 성립하는 드문 무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불꽃야구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시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서사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한 경기, 한 장면이 단순한 예능 컷이 아니라 실제 커리어 데이터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 이 점이 불꽃야구가 노린 핵심입니다. 이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라는 표현이 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선수 연봉에만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해외 리그와의 협력 비용, 제작진의 장기 파견, 법적, 리스크 관리, 보험, 실패했을 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시스템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소규모 파일럿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각 내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몇 경기, 몇 명의 선수, 제한된 이야기. 이 방식은 실패해도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중국 리그라는 무대는 이 전략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경쟁의 강도는 충분하고
결과는 냉정하게 드러나며 동시에 외부 시선은 열려 있습니다. 국제 스카우트들이 중간 단계를 관찰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무대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한 장면은 단순한 방송 분량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지금 경기를 통해 승리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경쟁하고 실패하고 버티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지, 시청자가 이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무대 위에 어떤 말이 올라가느냐입니다. 왜 완성된 스타가 아니라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이름들이 선택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문교원이라는 이름이 왜 이 실험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리그라는 무대가 선택되었다면 그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할 말은 상징성이 분명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문교원입니다. 그가 시즌의 전면에 배치된 이유는 성적이나 화제성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문교원은 완성된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스타였다면 그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로 끝났을 것이고 실패는 프로그램의 리스크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교원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성공하면 서사가 되고 실패해도 실험의 증거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의 포지션 전향은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닙니다. 내야에서 외야로 이동하며 보여준 단 하나의 강한 송구 장면은 불꽃야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이 무대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포지션도 경로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야구 생태계에서 쉽게 허용되지 않았던 선택을 이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연출이 아니라 맥락이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화려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이 장면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 무대가 실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문교원의 송구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작해도 늦지 않은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 문교원이 해외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그 의미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는 한 명의 사례가 됩니다. 국내 리그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도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증거. 이 메시지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고전하더라도 불꽃야구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과를 예측한 도박이 아니라 구조를 검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문교원이 감당하는 압박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가 떠안고 있는 질문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의 플레이 하나, 선택 하나가 시즌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불꽃야구가 문교원을 첫 번째 말로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정성이 이 프로그램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으로는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실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문교원이 가능성의 출발점이라면 다음 이름은 과정 그 자체를 검증하는 카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강동우가 왜 결과보다 데이터로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교원이 가능성의 출발점이었다면 강동우는 이 실험의 과정 그 자체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장 결과를 내기 위해 선택된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동우의 위치는 애매합니다. 완성형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신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간 지점이 불꽃야구가 주목한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동우를 통해 시장이 어떤 성장서사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강동우가 중요한 이유는 승패가 아닙니다. 그의 역할은 데이터입니다. 해외 무대에서의 적응, 실패, 버티는 과정. 이 모든 요소가 시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관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불꽃야구는 이 반응을 통해 시즌 전체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특히 해외 무대에서의 고전은 이 프로그램에게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예능이라면 감추고 싶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그 장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조차 콘텐츠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청자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우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지션, 역할, 서사 모두 유동적입니다. 이 유동성은 불꽃야구가 기존 스포츠 예능과 다른 지점입니다. 선수를 소비하지 않고 선택지를 확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동우가 해외 무대에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불꽃야구에게는 데이터입니다. 어디까지가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인지, 어떤 지점에서 서사가 붕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동우의 이름은 시즌의 판도를 뒤집는 카드라기보다 판을 설계하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 선택 하나는 다음 시즌의 구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이름은 하나입니다. 문교원이 가능성을, 강동우가 과정을 맡았다면 마지막 인물은 선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수연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등장했는지를 정리하며 불꽃야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교원이 가능성의 출발점이었고 강동우가 과정의 검증이었다면 최수연은 선택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수연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동시에 완전히 소비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중간 지점이 불꽃야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치입니다. 최수연의 합류는 도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증거입니다. 불꽃야구가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 실험에 불과했다면 이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지금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장 결과를 내지 않더라도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수연은 성공 사례가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이 정도의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프로젝트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위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시즌의 성적과 무관하게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이제 불꽃야구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승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수를 소비하는 예능이 아니라 선수의 선택지를 확장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해외 경기, 대규모 투자, 젊은 선수들의 전면 배치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전을 버리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선택하겠다는 선언. 이 선택이 성공한다면 불꽃야구는 더 이상 최강야구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축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이 시도는 의미를 남깁니다.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의 결정이 무모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입니다. 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판단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시즌의 판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외라는 무대가 있고 그 위에는 문교원, 강동우, 최수연이라는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꽃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